어, 일단 저는 제가 특별히 진행을 잘 봐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이 좀 서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이제 한정희 감독이 이 작품을 기획해서 만들려고 할 때 시작부터 지켜봤던 그 인연으로 아마 조금 더 다른 분들이 물어보기 어려운 짓궂은 질문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를 맡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감독님하고 배우님들하고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쟁이 연출을 한 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 역의 우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민 역할을 맡은 김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역을 맡은 이연입니다. 어떠셨어요?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뭉클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맨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건 엔딩 부분이었어요. 그냥 영화를 시작할 때 또 저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가 벌써 몇 년 전이죠? 예? 2018년, 18년. 17년 말에 말에. 썼었어요. 네. 맞아요. 2017년 말에 이 시나리오를 쓴 걸 봤고 저는 이게 영화가 되겠나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이게 약간 농담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담이 농담처럼 보여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재희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워낙 환경이 이제 영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 깎여 나가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이 선명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은 영화 나쁜 영화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하고자 하는 말이 선명한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반가워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영화를 잘 못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하고 했고 아니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척 기뻤고 그래서 첫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엔딩 부분이었어요. 영화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엔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에 대해서 진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그 수민이가 이제 사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어떤 가정의 입양이 되는 장면을 찍었고 그 장면을 편집해서 봤는데 장면 자체는 되게 해피엔딩인데 이 세 사람한테는 엄청 비극적인 다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좀 회의 끝에 추가 촬영을 지금의 버전으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작품을 찍으면서 어쨌든 이 배우들 이 캐릭터들한테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열린 결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결말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나리오 단계부터 엔딩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영화는 앞서서 했던 고민하고 조금씩 달라져서 영화 만들 때 가지는 큰 재미 중에 하나고 제일 괴로움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랑 상관없이 찍어 나가면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게 연출자들이 가지는 행복이자 불행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엔딩에서 어떻게 끝났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지켜보는 수민이 얼굴인데 일단은 배우분들 중에 수민이 역할을 맡은 보민 배우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이모랑 언니랑 절 같은 데서 옷 같은 걸 태우면서 그때 많이 놀았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 절에서 약간 그 마지막 엔딩이 나오는 그 절 예. 네. 놀았던 거가 재밌었어요. 그렇죠. 노는 게 재밌. 그게 네. 아까도 이제 그런 질문 받았는데 이제 작품 중에 제일 기억나거나 좋은 장면들이 있느냐. 그런데 보민이도 그 장면을 얘기하고 저도 그 사찰에서 사실 언니의 49제 그러니까 환상의 장면인데 그때 셋이 정말 행복하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막 뛰어노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수민이에게도 가족으로서 셋이 은수가 다리가 정말 재활이 돼서 같이 셋이 손붙잡고 잘 놀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민이가 느끼는 어쨌든 셋이 너무 잘 뛰어놀았으니까 그 기억이 아마 보민이한테는 가장 크지 않았나.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 장면이 좋아요. 좋아서 예. 그 사실은 우미어 배우님이 웃는 게 되게 예쁜 배우인데 영화 내내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환상인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미래인가요? 은수의 소망이 담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웃는 장면이 없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렇게 행복했나 저기 예원 같은 이현 배우는 어떠셨어요? 이 작품 찍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배우로서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인상적인 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들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저도 수민이 마지막 엔딩씬 너무 좋아하고요. 그 촛불 부는 수민이 눈빛이 너무 좋아서 뭔가 되게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는 얼굴이었어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장례식장 그 씬 중에 그 수민이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나가시고 이게 뭔가 카메라 구도도 그렇고 인물의 위치도 그렇고 저는 이제 부조금 받는 위치에 있고 수민이는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은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 구도에 잡힌 그 풀샷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수민이가 약간 딱 인사를 하고 이모한테 가면서 이제 이모를 안고 우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되게 관계적으로도 설명이 확 되는 씬이어서 전 그 씬도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네. 서 있는 샷이 이제 회화적이면서도 이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고 어쨌든 수민은 연기 경력이 꽤 되죠. 그죠? 수민 배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아니 저는 마지막 얼굴을 보고 와 이런 얼굴을 어떻게 카메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무슨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이모랑 다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촬영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말씀드리는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진짜 이모랑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본 거예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제가 질문이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자꾸. 여기 보면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했던 질문하고 수민이 마지막 씬에서 카메라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해 주신 분 누구세요? 그건 밝히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이모랑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수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미화 배우님께 질문하는데 그 하반신 마비, 동성애 둘 다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 작품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사실 제가 영화 쪽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읽고
너무 신기하고 기뻤고요. 일단은. 근데 저는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라고 사실 받아들였고 가슴 먹먹하고 아프고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개인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런 개개인의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기뻤어요. 그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되게 힘든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고통의 깊이로 생각하면 정말 그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겪는 일이. 그래서 그걸 너무 어땠을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사실 장면마다 그 촬영 전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닥뜨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촬영 들어가서 씬에서는 그런 걸 다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야기가 진행되면 관객들이 아는 거고 보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걸 인물이 막 계속 아파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항상 촬영 전에 눈물이 너무 나서 하다가 끊기고 다들 멈칫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정말 장면마다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뭉클뭉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연출한다는 게 좌석간 거리두기처럼 인물과 관객의 그 거리두기가 중요한데 한재희 감독님이 그 거리를 굉장히 적정하게 당겼다 놨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더 들어가면은 나를 멀게 하고 제가 조금 들어가려고 하면 또 약간 멀게 하고 이 인물 간의 거리가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인물들이 이제 이현 배우 같은 그 예원이라는 역할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누구보다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역할이면서 또 당사자이면서 두 개의 그 긴장감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본인 성격과 제일 많이 닮아 있나요? 이 캐릭터가 어떤가요? 네, 되게 많이 닮아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긴장감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사랑을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은수가 하는 행동, 은수가 하는 선택, 은수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저도 계속 변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지킬까? 아니 지금은 좀 풀어야 될까? 막 이런 게 결국엔 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랑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긴장감이 흘렸던 것 같아요. 되게 멋진 캐릭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원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본인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 없이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왜 나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진짜 진심으로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초반에 이제 누구야? 라고 택시 타고 내려서 동료가 물어볼 때 사촌 언니야? 라고 대답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영화 시작할 때 탁 들어가는 시점인데 거기에서 어떤 주저가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거였나요? 되게 버릇 같은 거였어요. 이미 너무 오래된 커플이었고 이런 순간을 너무 많이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서로의 생활을 유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100% 그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그런 대답을 하고 다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신의 디테일이 저는 좋았는데 어쨌든 은수는 남들이 보기에 손잡고 있는 게 부담스러웠고 근데 은수는 손잡는 게 뭐 어때서 예원이는 손잡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우리 사촌 언니야라고 투명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약간 자유로움이라 그래야 되나? 예원이가 가지고 있는 뭐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또 구태여 뭐 또 설명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 일정한 그게 예원이가 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되게 그 명랑함 안에 가지고 있는 좀 당당함이랄까? 뭘 숨기지 않아. 그건 모르겠어요. 좀 묘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자꾸 보민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한 나쁜 사람이 와서 거기 이모랑 언니랑 같이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때 감독님이랑 어떻게 얘기해서 그 장면을 찍은 건가요? 수민이도 약간 조금 약간 이 사람이 나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어보니까 대답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수상한 사람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수상하게 보여요.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약간 무슨 뭐 빗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저승사도 아니고 여기 비슷한 질문이 약간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 그렇고 조금 과장되게 나쁘게 표현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나쁘잖아요. 거기 선생님들 주로 남자 선생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선생님들이 그 나쁜 사람들은 굉장히 나빠요. 여기 생각보다 그게 의도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 선생님, 젊은 의사 선생님하고 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승사자 느낌이 정말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저는 그랬거든요. 그 귀신이나 어떤 그런 무서운 사람들보다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 그게 제 운명을 조금 바꿔버릴 때 그거에 좀 굴복해야 될 때 그때가 좀 저한테는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인물들은 이 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군소 인물들이 좀 무섭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고요. 젊은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의사가 잠깐 봤는데 아이 이름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민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엄마가 보낸 어떤 메신저 같은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가 그 수민이한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금 차갑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좀 차가워도 꿋꿋하게 살아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김복도에서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이게 또 확 울컥해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단 조연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약간 이 세 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어떤 연기의 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드라마 안에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방식들이 조금 약간 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쨌든 이 세 사람만의 세계에서는 이들이 행복하고 좀 완전한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그 균형이 좀 깨진다라는 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복지사든 선생님이든 의사들이든 어쨌든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직업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오히려 뭔가 이들의 세계가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이질적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게 약간 영화적으로 약간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또 질적으로 그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이 세계를 더 지키고 싶어하는 외부 세계를 좀 더 아주 조금 여기서 표현하신 질문처럼 과장되게
표현이 나누죠. 왜냐하면 이 셋이 나누고 있는 감정의 결은 이 과장이 없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근데 또 떠나고 싶은 마음, 모든 게 되게 이 결들이 섬세하게 흘러가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투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영화적인 의도였고 그 의도가 이 영화를 조금 뭐랄까 조금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질문들을 조금 더 제가 보면은 예, 잘 안 보인다고요? 예, 잘 안 보입니다. 세 배우님들이 시나리오 읽고 처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배우 이 담쟁이 시를 한번 우미아 배우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일단 세 분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시나리오 처음 받아서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역할을 어떻게 해보면 재밌겠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뭔가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나리오 읽고 이 배우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더 말씀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원이는 보면서 너무 그 삶의 목표라든지 하는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되게 뚜렷한 캐릭터였어서 뭔가 되게 사랑둥이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사랑이 되게 중요하지만 예원이도 사랑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뭔가 인생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에 답답한 어떤 뭔가 포기하면서 하는 선택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뭔가 좀 자유롭고 보는 것에 있어서 되게 답답한 선택들을 하지 않는, 좀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친구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예원이라는 인생이 관객 입장에서는 불행해질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보통 그냥 통상적인 이 약간 어른들의 편견이랄까, 사회적 제도의 편견이랄까, 예원이의 사랑은 예원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편견에 대항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배우로서는 사랑, 아까 어떤 표현을 썼죠? 본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네. 방식으로서 사랑을 택하는 네. 이 영화에서 예원이의 모든 선택은 예원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인가요? 맞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선택을 계속 해왔고, 그 행복을 지키려고 뭔가 계속 노력을 해왔고, 은수가 다리를 다친 이후에도 그 사랑을 지키려고 예원이의 방법으로 뭔가 되게 우직하게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뭔가 너무 티나게 은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왜냐면 은수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되게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지켜야 내가 행복할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더 섬세하게 다가갔었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은수가 떠났을 때 더 무너졌었어요. 그게 저는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봤을 때보다 예원이라는 인물이 저는 더 많이 좋았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을 건드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원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계속 밀고 나간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점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예원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거나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이면 어떨까? 그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약간 의심이 있었는데 연출을 그런 방향으로 각자 모두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배우들과 만나서 연출자가 시나리오가 잘 살아진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이게 좋았었고 제가 그때도 많은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이게 같은 질문인데 꼭 뭐 시나리오를 보고 들었던 느낌을 얘기해 주셔도 됐고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 감독님과 같이 나눴던 얘기도 좋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대본을 먼저 읽고 생각났던 거는 원래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원래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있는 게 원래 가족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본을 읽고 좀 바뀐 게 다르게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많이 새로웠고 수민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본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민이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몰입을 하고 상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게요. 질문이 조금 부족해도 대답이 항상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질문해도 우여 배우님 여기처럼 그냥 이 접근할 때 이 캐릭터 접근했던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작품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나 이 작품을 통해서 은수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조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그러니까 연희가 말한 것처럼 이 작품 속 마지막에 사실 편지를 쓰게 이제 감독님이 편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은 그 얘기가 없었고 편지를 예원이가 헤어질 때 편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배님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지금 연배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때 그 과정에서 촬영 한 거의 중후반쯤에 그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근데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쓴 말이 결국은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해준 우리 예원이 고맙다라는 말을 밖에 없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촬영 중에도 너무 사랑을 서로 나눴었고 이 작품 속에서도 은수는 뭔가 말을 잘 드러내고 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예원은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뭔가를 헤쳐나가는 방향을 계속 제시하려고 하고 은수는 자꾸 그거를 혼자만 자꾸 담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계속 줬던 예원이와 은수의 관계가 제가 그때 이제 편지를 무슨 얘기를 써야 할까 이 친구한테 헤어질 때 그랬을 때 그 말이 제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되게 고맙고 우리의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글씨체도 좋던데 글씨는 누가 쓰세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시를 하나 한번 읽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잘 안 보여서요. 내용만 읽어볼까?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잘 읽으시네요.
여기 질문들 몇 개 더 보면 사랑과 애정의 모습이 보일 때 달달한 딸기잼, 사탕, 솜사탕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간식들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솜사탕 같은 경우는 좀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고요. 그들이 제일 뭔가 남들이 봐도 가족 같고 행복해 보일 때 지금은 되게 달콤하지만 입에 넣으면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의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면비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이 인물들이 프레임에 갇혀서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답답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문 누가 해주신 거세요? 정말 정확히 보셨고요. 그 옆으로는 길고 위로는 여기는 조금 눌려 있는 화면비잖아요. 지금이 이들끼리의 세계는 되게 넓은데 이게 뭐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어떤 법이나 편견들에 의해서 좀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화면비를 일부러 좀 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생이 어떻게 동거를 하게 됐는지 생략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상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숨겨진 내용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사실 뭐 배우들하고 촬영 전에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5만 명이 넘으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가 3등분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결말에 대한 복선입니까? 예. 네, 정확히 봐주셨는데, 어쨌든 수민이가 그 장면에서 안 나오지만 세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흩어진다라는 네, 복선이 맞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캐스팅 비하인드 얘기해달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김보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미스백을 예전에 보고 그때는 미스백에서는 보민이가 대사도 많이 없고 하지만 그 눈빛이나 아우라 같은 게 굉장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또래의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쓴다면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미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분의 추천으로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 은수라는 캐릭터가 이제 눈빛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대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슬픔이나 사랑 같은 게 눈빛에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미아 선배님 연극을 보고 은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네,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미아 선배님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예원이 캐릭터는 은수와 케미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연희의 어떤 삶이나 연애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극 중에 예원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분이 솜사탕보다 저는 보민 배우님이 더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영감이 어떤 거였을지 여쭤보는 질문도 같이 주셨네요. 이거는 사실 김태훈 감독님 덕분인데요. 네, 제가 대학원을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네요.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시놉시스를 써서 냈었는데 다 이제 리젝트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졸업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이 씨 이제 졸업 못 하시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근데 정말 우연히 이 지금의 엔딩 장면의 원형인 어떤 아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이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떠올랐고 이 아이가 과연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뭔가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자 거기에 남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네요. 그걸로 시작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쨌든 고은 배우가 이렇게 남겨지면서 굉장히 뭔가 저돌적이지 않는 눈빛이지만 무언가를 관객을 향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가 적당한 자리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서 모두가 이게 약간 그래 뭐 그냥 뭐 우리가 고전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도 가능하지라고 말은 쉽지만 사실 그거가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토양과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영화가 그 지점을 건드리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않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넘겨주는 지점에서 이 수민이라는 역할의 얼굴이 굉장히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끝에까지 잘 남겨져 있는 것 같네요. 동기가 끝까지 살아있게 되는 몰랐던 사실이었네요. 음악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음악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들어갈 때 이게 리스트가 올라갈 때 음악이 꽤 많이 들어갔네요. 라는 그리고 김사월 음감님의 보컬 들어간 엔딩곡도 좋았는데 이 음악 만들 때 어떤 걸 중심으로 만들었나? 그 마지막 엔딩곡의 제목이 Take Me Home인데요. 저희 영화의 영재랑도 같은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라는 게 사실 그냥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수민이가 저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세 인물들 모두가 각자의 집을 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작사를 했고 이제 김사월 음악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곡도 하나 들어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개인 취향인 것 같았어요. 굉장히 강하게 다른 사운드가 다 없어지면서 그 음악만 굉장히 돋보이게 한 시퀀스가 이렇게 인터뷰로 들어가던데 허락 받고 썼습니다. 네, 그게 다른 그 음악 감독님 다른 이 음악들하고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음악처럼 느껴져서 이 연출자의 아주 강한 개인 취향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잘 괜찮았죠? 예, 딱 3분 끄덕였습니다. 4분, 5분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개봉하는데 희망 관객 수를 공약해달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민이가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좀 출출해서 김밥을 이렇게 몇 알 먹다가 이빨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흔들리던 이가 자연스럽게 아프지 않고 쑥 빠졌어요, 보민이가. 그래서 우리 영화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대박의 조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숫자나 불러도 돼, 보민아. 생각나는 빠져야 될 숫자를 이빨이 불러. 빠진 건가요? 흔들렸던 좋아하는 숫자 아니에요? 30? 다 소개를 못 드린 질문들이 좀 있는데 아마 조금씩 겹쳐서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감독님 배우분이 생각하는 지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들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또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냥 이 영화를 하면서 느꼈던 지점들, 그다음 질문대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영화를 하기 전이나 후나 아니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분씩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어떤 특별한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만나고 어쨌든 동성 커플과 성소수자 그리고 이 작품 안에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있고 그러면서 촬영 과정 중에 정말 어떤 인물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정말 이 가족이 같이 한 가족이 돼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작품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분들도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마 가져가시게 될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와 너와 다 이렇게 같이 행복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응원하고 같이 우리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우리 담쟁의 은수예원 수민이 행복하게 한 가족을 이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하면서 영화의 내용이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이슈들과 그런 사건들, 어떤 가불관계라든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뭔가 결말이 지어져 있지 않고 긍정적인 쪽으로 결말이 지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 누군가는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말이 저는 열린 결말로 난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지금 우리가 행복한 것도 사실은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수민이가 입양을 갔다고 결말을 짓는 것도 그건 또 너무 그냥 현실에 너무 비관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변화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긍정적인 방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하게 됐고요. 저한테 가족이라는 건 여전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뭔가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감사함이 있는데 그 감사함을 알면서도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저를 잘 모르겠고 우리 엄마를 봐도 저는 우리 엄마를 잘 모르겠고 뭔가 아무리 우린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으려고 해도 이 사람 나의 엄마니까라는 그 프레임이 벗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좀 노력을 해야 하는 많이 가깝기 때문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가족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 어떻게든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좁게 보면 동성 부부에 대한 얘기지만 넓게 보면 대한가족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란 사실 피가 그렇게 섞이지 않더라도 그냥 뭐 믿고 싸우더라도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어떤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사실 더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 감독님이나 배우분들도 이제 좀 좋은 얘기들이 그리고 뭐 정답들을 고민이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막 더 다른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물어보고 싶고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또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만든 영화고요. 어쨌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응원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좋으셨다면 부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벽이라고 벽이라고 느끼지만 조용히 올라간 담쟁이처럼 30만까지 조용히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